주간 꿀에 최근 힘듭니다. 제가 독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바르셀로나도 독감에 걸린 것 같아요.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거든요. 바르셀로나는 지난 주말 라리가 17라운드 발렌시아 원정 경기를 펼쳤는데 조앙 펠리스의 선제골에도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죠. 지로나전 충격의 패배, 엔트워프전 2대3 패배, 그리고 발렌시아전 1대1 무승부. 답답합니다. 물론 지로나전이라든가 엔트워프전은 수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좀 드러났고요. 그리고 발렌시아전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잘 풀어나갔어요. 하지만은 결정력에서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차비 감독이 공격의 효율성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공격에서 득점 기회를 만들지만은 그 득점 기회에 비해서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골을 넣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발렌시아전을 돌아보면서 바르셀로나의 공격의 효율성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출발하시죠. 렛츠고! 바르셀로나는 지난 주말 라리가 17라운드 발렌시아 원정 경기를 펼쳤습니다. 물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발렌시아 원정 경기, 메스타야에서의 경기가 쉬운 경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 바르셀로나는 발렌시아 상대로 5연승을 기록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경기도 경기를 주도해 나갔거든요. 기록을 한번 보세요. XG값이 0.54 대 3.24인데 바르셀로나가 원정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3.24가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는 3골 정도는 넣었어야 되는데 한 골에 그쳤다는 거죠. 그리고 발렌시아는 0.54인데 한 골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유율도 36대 64, 슈팅 숫자도 11대 16, 유효 슈팅 숫자도 4대 8. 그런데 1대1로 끝났으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경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레반도프스키의 컨디션이 매우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레반도프스키의 슈팅을 마마르다슈빌리 골키퍼가 다 막아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가 골을 넣지를 못했고, 또 55분의 조앙 펠리스의 골은 레반도프스키가 박스 바깥쪽으로 수비를 끌어냈을 때 하피냐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서 낮고 빠른 크로스, 그러면서 반대편에 있는 조앙 펠리스가 들어가면서 원터치로 마무리 지었거든요. 저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반도프스키가 골도 넣어줘야 되지만 전방에서 수비를 끌고 다닐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면은 좌우에 있는 자원들이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서 득점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장면이 나오긴 했지만 이후에 득점 기회를 골로 연결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발렌시아의 우고 기아몬 선수가 박스 앞쪽에서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었죠. 결국 이 경기는 1대1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아쉽죠? 아쉽습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 경기 무승부로 최근 공식 3경기에서 1무 2패, 승리가 없습니다. 물론 운이 따른 점도 있죠. 왜냐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번 라운드에서 빌바오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승점 1점을 획득하면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 다만 지로나라든가 레알 마드리드 1위 경쟁하는 팀들이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1위 경쟁하는 팀들하고 승점 차는 여전히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갈 길이 여전히 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경기에서 차비 감독이 갖고 나온 전술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은 수비 라인에서 왼쪽에 발데 오른쪽에 칸셀로, 그러면서 풀백들을 전진시키면서 공격수 숫자를 늘리는 모습이었고요. 왼쪽에 펠릭스가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긴도안이 올라가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격을 주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피냐가 넓게 펼쳤을 때 긴도안이 들어오거나 칸셀로가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고, 또는 하피냐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칸셀로가 올라오는 장면이 있었죠. 이 경기에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은 페드리를 좀 더 위쪽으로 배치하면서 페드리의 공격력을 이용했는데, 이 경기는 긴도안을 위쪽으로 올리면서 긴도안의 공격력을 이용하고자 노력했다는 거죠. 저는 이거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긴도안이 박스 안쪽에서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긴도안이 밑에서 수비 쪽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페드리하고 더용이 있을 때 조금 더 기동력이라든가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은 미드필더의 공수 밸런스에 있어서
플러스 요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진 페드리, 도용, 긴도안 중에서 긴도안을 공격적으로 씀으로 인해서 도용이라든가 페드리의 공격적인 재능을 좀 제한적으로 쓰는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로나전하고 엔트워프전에서는 수비의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에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수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좌우 풀백들을 공격적으로 썼잖아요. 그러면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안정감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었죠. 그리고 이 경기에서 프랭키 도용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프랭키 도용이 1차 빌드업을 계속해서 관여를 하면서 패드리랑 함께 탈압박하고 앞으로 볼을 운반하거나 좌우 측면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측면 쪽 공격도 날카로운 모습이 있었는데 하피냐의 도움, 펠릭스의 마무리라 할지라도 여전히 좌우 측면 공격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펠릭스라든가 하피냐는 조금 더 많은 골을 넣어줬어야 되고 레반도프스키의 컨디션이 나빠 보이진 않았지만은 결정짓지 못한 거는 또 아쉽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이 경기에서 슈팅을 5개나 했거든요. 그리고 유효 슈팅을 3개나 했는데 골을 넣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발렌시아의 마마르다슈빌리 골키퍼의 활약이 눈부셨다는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공격 쪽에서는 결정력 문제, 결정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차비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승리한 경기에서도 공격의 효율성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기 끝나고 나서도 공격의 효율성 얘기를 했죠. 안 할 수가 없죠. 그만큼 공격의 효율성이 떨어졌거든요. 차비 감독 인터뷰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효율성 면에서 유럽 최악의 팀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인정. 왜냐? 그만큼 득점 기회를 골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율성도 운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다. 공격수들의 잘못만은 아니다. 자신감에 달려있다. 골을 넣을 자신감이 부족하지만 나는 팀을 믿는다. 지금 공격수들이 골을 못 넣고 있고 공격수들이 골을 넣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득점 의존도가 지난 시즌에 굉장히 높았죠. 근데 올 시즌에 레반도프스키가 부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득점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레반도프스키의 부진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기에서 조앙 펠리스가 골을 넣었다 할지라도 조앙 펠리스의 득점력이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하피냐도 골을 많이 넣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이건 라민 야말도 마찬가지고 페란 토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란 토레스 이 경기에서 결정적인 기회 놓치는 장면이 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공격수들이 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비 감독은 팀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경기를 꾸준히 하면 결국은 승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경기를 복귀하면서 공격이 조금 더 향상이 된다면 그리고 공격수들이 자신감을 회복한다면 역시 이제 승리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빅토르 호케가 합류를 하죠. 빅토르 호케가 과연 라리가에서도 파괴력을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부상에서 회복했고 결혼도 했고 지금은 신혼여행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로 와서 공격 쪽에서 신선한 바람을 좀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빅토르 호케가 오기 전에 기존의 공격수들이 살아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바르셀로나 공격 효율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20년 만에 최악의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시즌 현재 리그 17경기에서 31골을 넣었습니다. 물론 2020-21 시즌에도 동일하게 리그 17경기에서 31골을 넣었었는데 이 시즌에 리그에서 3위를 기록했거든요. 그 전에 최악의 기록은 2003-2004 시즌 17경기에서 23골을 넣은 거예요. 이 시즌에는 발렌시아에 이어서 리그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최악의 기록은 역시 리그 17경기에서 31골인데 2020-21 시즌 그리고 이번 시즌이라는 거죠. 이대로 가면은 리그 우승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유럽 5대 리그에서 두 번째로 기회 대비 득점을 많이 놓친 팀이에요. 슈팅의 득점 전환율을 봤을 때 나폴리가 9.96%로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가 11.27%로 낮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두 팀이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맞붙는다는 거죠. 슈팅은 난무하는데 골이 잘 안 터지는 경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총 275회의 슈팅을 시도해서 31골을 넣었습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슈팅을 275회나 했는데 31골밖에 못 넣었다니까요. 경기당 슈팅이 16.2개예요. 유럽에서도 8번째로 많은데
득점은 31골이라니. 이게 웬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이요? 답답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결정력하고 연결이 되겠죠. 왜냐? 결정력이 좋다면 공격의 효율성도 올라가니까요. 바르셀로나는 지난 시즌 레반도프스키가 23골을 넣으면서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최전방에서 파괴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레반도프스키가 지난 시즌만큼의 파괴력을 현재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레반도프스키가 8골을 넣고는 있지만, 그러면서 라리가 득점 4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레반도프스키의 이름값에 비해서 득점력이 떨어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다가 지난 시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제2의 득점원이 보이지 않아요. 올 시즌 페란 토레스, 하피냐, 주앙 펠리스, 라민 야말 같은 쟁쟁한 공격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제2의 득점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3골, 주앙 펠리스도 3골, 하피냐 2골, 라민 야말 1골, 그리고 마르크 기우 같은 경우도 한 경기 출전해서 1골 넣었죠. 물론 이제 챔피언스 리그까지 포함한다면은 페란 토레스라든가 조앙 펠리스, 마르크 기우 같은 선수들의 득점 기록은 또 한 단계씩은 올라가게 됩니다만, 역시 라리가에서는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격수들이 부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차비 감독이 공격에서 세부 전술을 짜주면서 선수들의 득점력을 높이고자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귀에서 피날 것 같아. 공격의 세부 전술, 패턴 플레이, 이거 정말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더라도 레반도프스키는 더 많은 골을 넣어줘야 돼요. 지금 주드 벨링엄이 13골, 보르아 마요랄이 10골, 그리즈만이 9골이거든요. 근데 레반도프스키가 8골이라는 건 문제가 있죠. 해결사가 해결을 해줘야죠. 그 다음에 페란 토레스라든가 조앙 펠리스, 하피냐 이런 선수들이 득점력을 좀 발휘해주면서 제2의 득점원으로 부상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제1의 득점원마저 지금 아쉬우니까 바르셀로나는 당연히 공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는 레반도프스키가 부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부진이 계속해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무엇보다도 알메리아, 라스팔마스, 바르바스트로로 이어지는 이 3연전에서 레반도프스키는 파괴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르코파가 펼쳐지거든요. 스페르코파 준결승전에서 오사수나를 상대하죠. 그리고 이제 결승전에서는 누구를 상대할지 좀 봐야 되겠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올라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하튼 이 스페르코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펼쳐지는 알메리아, 라스팔마스, 바르바스트로전에서 최대한 득점력을 올리면서 파괴력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바르셀로나가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는 있거든요. 하물며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나폴리를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정들이 아닌데 바르셀로나가 빨리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공격 쪽에서 파괴력을 좀 발휘하는 모습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르셀로나 경기 보고 있자면 답답합니다. 해설할 때도 할 얘기가 많지 않아요. 너무 노골적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조앙 펠리스가 저기서 저러면 안 된다. 하피네가 저기서 저러면 안 된다. 레반도프스키 골 넣어주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르셀로나가 하루빨리 흥미진진하고 다이내믹하고 마구마구 심장이 뛰는, 그리고 승리하는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한번 달려봅시다. 그러면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제일 앞에 달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달려봅시다. 차비! 정신 차려, 차비!